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무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도시락통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대형 지포 라이터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감성사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는데요, 감성사진의 꽃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진 찍는 행위라든지 어떤 사진의 결과라든지를 봤을 때 폴라로이드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단 하나뿐인 그 순간의 사진, 바로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입니다. 이 폴라로이드는 인스턴트 카메라, 즉석 카메라의 대명사일 뿐이고요. 폴라로이드라는 회사 이름이죠. 네, 지금은 폴라로이드 사진 하면은 즉석 사진에 대체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인스턴트 사진이라고도 하고요, 외국에서는 인스턴트 포토그래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서 저는 1972년도에 나온 이 SX70, XS70이라는 모델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카메라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에드윈 랜드가 1937년에 설립한 회사 이름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데요, 러시아 짜르 알렉산더 3세의 유대인 학정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철상을 하면서 온갖 기기들의 고철을 팔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에드윈 랜드는 유복한 가정 속에서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대 물리학과 입학하지만 그는 학과 공부보다는 이 편광에 대한 연구에 몰두해 있었고, 편광 소자를 개발하고 자신이 연구한 것을 상품화 시켜야겠다는 그 초조감 때문에 대학 한 학기를 남겨두고 중퇴를 하고 물리학과 강사인 조지 휠라이트와 함께 랜드 휠라이트라는 연구소를 만듭니다. 1932년도입니다. 그의 첫 번째 고객은 그 유명한 코닥사였고, 아메리칸 옵티컬사에서는 그의 편광자를 구매해서 선글라스를 개발하게 되죠. 그 후 1937년 폴라로이드라는 회사를 건립하죠. 당시에는 전시 때문에 승승장구했었습니다. 군수 장비들을 만들어서 연구원이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호황을 누린 적도 있고요. 그러던 1943년 가족과 자동차 여행 중 롤라이플렉스로 딸아이를 위한 망아지를 찍었다고 해요. 딸 제니퍼가 당시 3세였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이런 말 하죠. 왜 사진은 바로 볼 수 없냐, 그러면서 치근덕거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은 이 랜드가 바로 연구에 돌입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4년 뒤에 1948년 폴라로이드 카메라 랜드 95 개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시연 반나절 만에 바로 완판이 됐다고 해요. 1960년대에는 코닥사보다도 더 많은 이익이 발생됐던 폴라로이드였습니다. 그 정도로 승승장구했었고요. 이 1972년에 나온 이 연구비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SLR 기반으로 만든 폴라로이드 카메라 SX70이 메가히트를 쳤던 폴딩식 카메라였습니다. 이 폴라로이드사가 지속적으로 잘 나갈 것 같았지만 이 실패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디지털 시장의 대처를 좀 못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파산을 하게 되고 에드윈 랜드도 돌아가시고 2008년에는 공장문을 닫았지만 폴라로이드 매니아 그룹인 임파서블 프로젝트를 이름하에 네덜란드에서 공장을 인수하면서 2017년 정식으로 폴라로이드 오리지널스로 출범을 다시 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폴라로이드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이 통합을 하면서 지금 나오는 이제 폴라로이드 SX70이라든지 폴라로이드 600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아이타입이라든지 그런 필름들을 지금 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앤디 워홀, 유명한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이라든지 안셀 아담스, 풍경 사진의 대가죠. 안셀 아담스도 자주 이용했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도 이 에드윈 랜드를 굉장히 국보급이라고 칭하면서 추종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촬영하느냐. 보기에는 도시락통처럼 생기고 지포라이터처럼 생겼지만, 큰 지포라이터처럼 생겼지만 일단은 필름을 넣어야겠죠. 여기에 맞는 필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SX70용으로 따로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나왔던 거 SX70 XS70 필름이 있습니다. 칼라도 있고 흑백도 있고
뭐 I타입 필름도 있어요. 이렇게 I타입 필름, 그 다음에 600 필름도 이렇게 있는데 사이즈는 똑같아요. 사이즈는 똑같지만 이 두 가지는 쓰면 안 됩니다. I타입 쓰는 필름에다가 이거는 넣을 수가 있어. 같이. 왜냐면 ISO가 이거는 600입니다. ISO가 600인데 얘는 ISO가 160이에요.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얘는 빼고 얘를 쓰면 됩니다. SX70의 필름을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SX70 필름 ISO 160 필름입니다. 필름을 개봉해 볼게요. 오, 역시 여기 배터리가 있죠. 여기 배터리고, 이것도 앞을 열고 뒤를 쭉 열면 자동으로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노란 버튼 열면 필름실이 열리고요. 여기를 원래 한번 닦아줘야 돼. 이 롤 있는 데를 잘 나오게 사진이. 자, 그리고 배터리 있는 부분을 바닥 쪽으로 해서 넣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넣고 닫으면 이게 껍질을 뱉어내면 이제부터는 사진이 찍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이 필름 자체가 10장씩 되어 있다 보니까 카운팅이 10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실제 요즘 나오는 이런 필름들은 다 8장씩 들어 있습니다. 속 안에. 촬영할 때는 요게 이제 셔터 버튼이 빨간색이 셔터 버튼인데 그 전에 여기 보면 다이얼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걸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먼저 포커스. 조나 버전이라고 해서 오토포커스가 되는 반셔터만 누르면 포커스가 맞는 것도 있는데 이 SX70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 맞춘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촬영된다. 이게 노출입니다. 오버로 찍을 것이냐 언더로 찍을 것이냐 조절하는 게 있고요. 보통 저는 가운데다 놓고 촬영을 합니다. 요즘은 민트사에서 나오는 플래시 바가 있어요. 여기에 예전 플래시 바들은 그 일회성으로 총 10컷이 돼갖고 한 컷 터질 때마다 플래시가 이제 소진되는 그런 플래시 바가 있는데 요즘은 민트사에서 나오는 한 10만원 초반인가요?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꽂아서 플래시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셔터 릴리즈를 연결할 수 있는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셔터 셀프 타이머라든지 릴리즈를 할 때 여기다 꼽는 그런 게 있어요. 촬영이 끝나면은 옆에 보시면 이 화살표가 있죠. 이쪽으로 안전하게 날카롭지 않게 둥그렇게 타원으로 가공이 돼 있는데 요거를 이쪽으로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쑥 눌러주면 도시락통으로 다시 바뀌고 휴대가 간편해지는. 여기다 파우치까지 있으면 뭐 어디 가방에다 그냥 넣고 다녀도 상관이 없죠. 요즘 나온 것들과 비교해 보시면은 뭐 굉장히 현대적이죠. 이거는 원스텝 플러스라는 모델인데요. 이런 거. 그다음에 폴라로이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이카에서 나온 거. 이거는 인스탁스 필름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폴라로이드 필름이랑 틀려요. 좀 작습니다. 미니. 인스탁스 미니. 인스탁스 필름을 사용하는 것도 미니, 스퀘어, 그다음 와이드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600 필름 쓰는 거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름도 다양하게 있어서 과연 나에 맞는 어떤 필름을 써야 되는지. 이 폴라로이드 SX70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있는 겁니다. 그 필름 자체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I타입은 이제 전원 충전식으로 돼갖고 나오는 이런 I타입 카메라들은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조금 더 싸요. 이게 그래도 비쌉니다. 그래도 비싸지만 조금 더 싸다라는 거. 그리고 빈 케이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액자화 시켜갖고 이렇게 집에다 진열을 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관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처음 넣을 때 요 스테인레스 위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위로 이렇게 넣어서 쭉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SX70 장단점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폴딩 시 휴대가 매우 용이합니다. 폴딩을 딱 하게 되면 너무나도 이 컴팩트한 느낌, 이 느낌으로 그대로 뭐 파우치라든지 가방 속에 넣고 다닌다면은 너무나도 괜찮은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는 바로 디자인적인 부분입니다.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느낌. 그래서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됐죠. 그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러브레터에서 사용됐던 그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두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단점은 첫 번째로 값비싼 필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뭐 다행인 건 아직까지도 이 폴라로이드사에서 필름을 제조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폴라로이드를 쓰고 있는 저 유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비싸다.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대 나사선이 없어요. 물론 알파 1 이후 버전은 삼각대 나사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랩도 있고요. 근데 이 오리지널 버전 넥스트랩도 없고 나사선도 없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장단점은 이렇고요. 제가 준비한 SX70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느꼈던 장단점, 그리고 이 폴라로이드의 역사, 그리고 이 카메라의 리뷰를 설명해 드렸는데, 제 이야기가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외에도 제가 또 가지고 있는 1982년도에 나온 거죠. SE680 폴라로이드 카메라 또 제가 리뷰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 외에 폴라로이드 비교 영상도, 또 인스탁스를 사용하는 즉석 카메라도 제가 앞으로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